테슬라 볼까요? 예, 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 전망도 바뀌고 있죠. 예상을 뛰어넘는 강력한 3분기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보면 테슬라가 일론이 그 주식과 매입을 하고 굉장히 많이 뛰었고 300불대에서 400불대로 뛰었죠. 이게 또 상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좀 제법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서치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해서 22%나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비율을 제시했죠.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 양대 시장에서의 강력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소비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죠. 테슬라 주가는 0.98% 상승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올랐죠. 이 지점에서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리기 시작했고, 이 추세가 지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 단위로 보면 이전 주가, 종가 기준으로 보면 사상 최고가 기준에 들어가는 수준이고, 최고가 같은 경우 488이죠. 이 의미는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DI에서 있다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댓글 쪽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돈은 그렇게 벌지는 못했다. 이걸로 지식으로요? 이런 쪽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이고. 짜리 5를 어떻게든 찍을 것으로 봅니다. 그거를 돌파하느냐에 따라 색깔이 조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목으로 꼽았다는. 최근에 이제 전기차 이야기 그렇게 많이 하진 않죠. 자율주행차, 로봇공학 분야, 옵티머스 이야기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미주어준. 얼마 전에는 뭐 이제 테슬라가 자동차 기업에서 이제 로봇 기업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차에서 봤던 이런 밸류 이상으로 로봇 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 의견을 아웃포폼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 600달러 시대도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총매제로 FSD, 사이버캠 및 로보택시, 여기는 FSD 위주로 600달러까지 제시가 되었고, FSD가 자율주행에 대한 소프트웨어죠.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에 대한 내용이고, 지금은 FSD의 보급률이 차를 사면 한 10% 정도가 FSD를 선택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렇게 선택률이 높진 않은데 향후에 이제 로봇 택시가 돌아다니게 되고 하면 나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그 더 보급률이 높아져서 수익을 더 많이 당겨올 것이다. 히머스까지 반영한다면 더 높게 보드될 게 없죠. 자동차업계에서. 그가 왔기 때문에 이 산업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SUV 컨셉과 전기차 컨셉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SDV 컨셉하고 전기차 컨셉이 있는데 이제 SDV가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해가지고 자동차가 지금은 이게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돌아다니는 장치의 내용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컴퓨터죠. 하나의 소프트웨어 컴퓨터로 모든 게 조작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사게 되면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옵션 가격만 2천만 원대 되잖아요. 그게 다 소프트웨어 관련 있는 부분이고, 오히려 하드웨어 성능은 크게 변화가 많이는 없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나 이런 쪽에 변화가 굉장히 많다. 이 방향이 좀 가속화가 되는 분위기가 사실 있는데, 이 부분은 따로,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입니다. 전기차도 그냥 만들어냈죠. 최근에 로봇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대개체에 휴대폰을 카피하듯이 샤오미는 이거를 철저하게 지키는, 월말까지 총 6,000대까지 할 수 있을 걸로 본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기존에 전기차 판매량, 여기서 이제 모델 Y L 버전, 예. 여기서 보면 요 뒷부분을 또 키운 버전입니다. 원래라면 이거 5인승인데 6인승 버전으로 해서 나오는 조금 더 키워서
이 서서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테슬라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쭉 보면 초반에는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다가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약간 이렇게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기존과 비교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전년 대비 감소 추세는 있지만 이 추세가 점점 극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분홍색이죠. 중국 추세는 그렇게 아니지만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 대단히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 프로세스고 밑에가 언박스드 프로세스입니다. 뭔가 다른 건가 좀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해서 위에 부분이 이제 비교를 해서 동영상으로 이제 제시된 부분인데 위쪽 부분하고 밑쪽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종래에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쪽 부분은 이제 테슬라가 이제 만들어 가려는 방식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가 다른지 그걸 보는 게 좀 핵심입니다.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기존의 유해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이 기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하는 방식이고 언박스드 프로세스는 이제 모듈화해서 따로 돼 있죠. 따로 해서 한 방에 붙이는 요 방식입니다. 이게 상당히 비용 절감, 또 대량 생산 속도를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차가 지나가면서 하나씩 둘씩 붙이는 프로세스죠. 네, 앞에 돼 내용하고 있죠. 이거를 살짝 좀 이해하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국내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뼈대를 먼저 만드는 방식입니다. 뼈대를 만들고 살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샤시를 먼저 이렇게 조립을 먼저 하죠. 샤시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페인팅입니다. 페인팅을 하고 샤시라면 이제 여기 보면 그 컨베이어 벨트 같이 기존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하는 방식이고 잘 보시면요. 맨 빠르게 처음에 진행해서 자, 최근에 이제 언박 이렇게 프로세스 2.9 지금 보면 그 도색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도색이 안 된 상태에서 부품을 일단 붙이고요. 그 다음에 도색이 먼저 들어가거든요. 공기라고 해서 알려지고 있죠. 지금 도색을 했어요. 도색을 했는데 문을 다시 띄어냅니다. 저 트렁크도 띄어내고 이 영상 보면 지금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서 그 안에 내장재를 또 붙여요. 위에가 이제 기존 프로세스고 밑에가 언박스 예, 내장재를 이렇게 프로세스입니다. 붙이고 다시 문짝을 뭔가 다른 건가 배터리도 좀 넣고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마지막에 다시 이제 문짝을 붙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정상에서 하기가 힘든 부분이 어, 이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조밀조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야 되고 붙여야 되고 이 부분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기껏 해봤자 한두 명 정도 들어가는 공간에서 어떤 부품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공정을 해야 되니 작업 속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을 좀 탈피하자. 그런 방식이 이제 밑에 방식이에요. 밑에 방식을 볼까요? 저는 이제 대단한 적용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방식이 이름이 Unboxed Process 이렇게 뭐 되어 있다고 합니다. 2.0 버전이라 그러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박스 이제 차체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구성을 만들고 난 뒤에 이제 붙이는 방식. 레고 블록스. 예. 이 영상 보면 위에가 이제 기존 프로세스고 밑에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후반부, 이제 전반부, 이게 이제 구성이 딱 되죠.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모터나 변속기, 핵심 부품들이 여기 다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붙일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붙입니다. 여기 뒷좌석에 시트까지도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조립이 먼저 들어가죠. 언박스 프로세스입니다. 뭔가 다른 건가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차체를 이제 만들어서 붙이는 방식.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해서 이해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서 위에하고 밑에하고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밑에는 사람이 차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업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자동화. 작업을 밖에서, 예, 밖에서 하게 되면 그 둘러서 사람들이 그냥 바로 협업해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쪽 안에서 하다 보니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의 위에가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 요 방식 피할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용한 조립 방안을 추진하는 기업이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표현이 가능이라고 봅니다. 내구성은 확실히 떨어지겠네. X에서 지금 돌고 있고 스터디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마 그 부분은 뭐 어떻게든 또 극복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 이제 그 성능치는 만족시킬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운전자가 없어지는 컨셉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이제 단순화되죠. 그리고 이거를 대량 생산해서 기존의 차량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한 사람, 두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서 막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만드는 방식이 굉장히 느렸다 그러면 그걸 분산시켜서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테슬라는 보면 이제 이런 작업을 그러니까 공정을 개선하는데 약간 미친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너무 자동화시키다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죠. 그렇죠. 모델 3를 만들 때 그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생산 지옥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너무 자동화를 시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난이도까지 건드려 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일정 부분은 다시 사람이 만드는 걸로 돌아오면서 이제 안정화시킨 경험이 있죠. 그럴 정도로 테슬라는 자동화에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는 기업. 사이드 캡이 엄청 많아지면 기존의 차가 이제 안 팔리는 빨리 생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가능해진다고 하면 진짜 자동차 산업이 또 다른 국면으로 진행되는 이런 걸 또 맞이하게 될 거라.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트럼프하고 싸우고 할 때 트럼프가 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다 날리겠다 그랬을 때 일론이 뭐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 자동화에 대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뭐가 되니까. 다른 차하고 경쟁적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는 충분히 대응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여기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는 깊게는 안 들어가고 있고 어디에시브 접착제를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기존하고의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죠. 이제 기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런 차체 셰시나 이런 것들이 용접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이런 접착하는 방식도 좀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이 비율은 원래 고정 요소들의 한 6, 아예 용접 부위가 없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다시 같은 걸 붙일 때 가능하면 접착제 방식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구성되는 이런 그 메인이 되는 이런 하우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가 캐스트라고 불리는 한 방에 찍어내는 방식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면서 더 극단적으로 생산 비용하고 생산 시간을 낮추는 이런 쪽으로 테슬라는 완전 몰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이 처음에는 그랬죠. 그거 되겠어? 이런 식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이쪽으로 안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청나게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접착제는 용접보다 빠르고 무게를 줄이고 부품간 틈새까지 메우는 거죠. 내구성과 방수성을 높입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 뭐를 추진하는 거냐면 로봇과 AI를 활용해서 인간 노동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인간 노동을 최소화하면 분량도 더 줄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전체 제조 비용을 50% 이상 낮출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노동 비용, 뭐 품질 비용 이런 게 가장 높거든요. 부품 수 감소와 자동화로 차량 생산 비용이 급감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2026년 사이버캡에서 시작될 걸로 봅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 이 로봇으로 웬만큼 인력에 대한 부분이 다 대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전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였어요. 노동시.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로봇 형태로 대체하기 위한 이제 생산 프로세스까지 이제 다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의 개선이 아니고 네. 완전히 뭐 그걸 뛰어넘는 혁신. 혁신적으로 가는 게 이 내용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 어제 저희 딸 보고도 이야기했어요. 공부 안 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극히 제한적이다. 모든 이런 과거에는 공부 안 해도 할 거는 많았었죠. 예. 이런 쪽에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었었는데 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해외 쪽에서 지금 보면 이제 뭐 한 250만 정도의 인구들이 와서 이런 이제 공부 안 해도 되는 일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뭐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은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고요. 카카오가 보면 이번에 그 if 카카오 25라는 주제로 해서 작년에도 이거를 했던 걸로 기억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요 주제로 해서 한 이틀 정도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의 진행 상황이나 이제 AI에 대한 내용들, 이제 얘네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얘네들이 하는 일은 크게 뭐 중요도는 좀 떨어진다 보이고요. 그래서 뭐 걔네들이 발표하는 어, 일반 사람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예, 그다음 카나나라는 모델 뭐 이런 것들을 아직도 뭐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는데 성능은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 보면 카카오톡이 이제 다음 달에는 뭐 챗GPT를 뭐 탑재를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젠틱 AI 뭐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톡이 이제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카톡 안에서도 보면 AI 기능이 일부 있어요. 실험실 기능으로 해서 그 오타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주는 기능이 있는데 한번 써보셨어요? 아니요. 예, 써보시면 성능에 놀랍니다.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니 이게 완전 수정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수정한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성능이 되게 안 좋거든요. 착한 그래서 얘네들도 알고 있어요. 자기네께 성능이 안 좋다는 게. 그래서 이제 오픈 AI하고 협업을 해서 카톡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여기서 키워드를 몇 개 보면요. 에이전트 라는 거에 있고 뭐 온 디바이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건 오픈 AI하고는 약간 좀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아직도 자기네들이 개발하는 AI를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못하는 거는 GPT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간단한 업무 그 내용들은 카톡으로 계속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단한 대화 요약, 통화 녹음에 대한 부분, 뭐 쇼폼 생성,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카카오 자체 기반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얘네들의 이제 그 이런 성능이 못 따라준다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카톡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 반응이 되게 안 좋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만큼. 예.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저도 업데이트를 일부러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주위에 뭐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뭐 주위에 반응 보고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이게 기사를 따서 들어가 보니까 다 하는 말이 업데이트 하지 말라. 예, 방법 공유도 하던데 예, 업데이트 하지 다들 아내가 화내더라면서. 예. 그래서 뭐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카톡에 내부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톡 업데이트에 대한 그 개발자의 대응인데 개발자들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었겠냐. 위에서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었다. 기획자하고 디자이너들이 시킨 대로 이제 만들었을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미 계좌 먹기로 했다. 예. 카톡하고 내부의 기능, 그 내용들이 이렇다.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어제 한번 써봤어요. 하루 동안 먼저 이제 업데이트 해가지고 써봤고 후기를 한번 들려드려 한 만에 역대급 카카오톡 개편이라고 하고요. 그 어제 업데이트를 해보고 이제 직접 하루 정도 써봤는데 전날 IF 카카오 컨퍼런스에서 카카오톡 내 친구 목록 화면을 인스타그램처럼 바꾸겠다. 그리고 이제 쇼츠나 틱톡 같은 쇼폼 콘텐츠를 따로 볼 수 있는 공간을 좀 생기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용자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이게 지난달에 업데이트를 하겠다고 말을 했었을 때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역시나 해보자마자 제 주위에는 일단 업데이트 하지 마. 이런 말이 제일 많았고 실제로 업데이트까지는 뭐 다른 사람들이 업데이트 아니, 해봤는데 이게 업데이트를 이렇게 해봤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이게 기존의 목록이잖아요, 친구 목록. 근데 그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이 크게 나오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한번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내리면은 업데이트한 순서대로 지금 올라오거든요. 아, 근데 이렇게 크게 광고도 이 사진 크기만큼 커요. 저는 이게 조금 가장 활발한 네. 근데 이 첫 번째 판이 너무 커요. 글씨 포스터가 이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제 채팅이 기능적으로 바뀐 거. 이게 이제 안 읽음. 이 탭이 따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안 읽는 분들은 이거 따로 들어가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톡 앱 구원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약이나 상품 추천까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스톡 녹음이나 요약 기능도 좀 되고.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지금도 있긴 있는데 쓰는 분들은 쓰고 안 쓰는 분들은. 근데 아직 이 자체 서비스 중단 방법? 네, 업데이트 금지 방법? 뭐 네. 이런 것들이 계속 키워드로 맞아요. 네,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업데이트 실수로 한 사람은 과거로 어떻게 돌아가냐고. 아니,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 실수로 업데이트한 사람들. 아, 때문에 네. 이 광고비로 카카오의 수익이 더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 여전히 이렇게 인스타그램처럼 피드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봐서 광고비를 네. 감은 없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 하루 정도 써보고 나서 그렇게 큰 불편함 못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오래 안 썼던 거거든. 맞아요. 탭을 거의 안 보고 우리는 채팅만 거기서만 네, 이제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PC를 저희는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의 변경된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또 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못생기긴 했다. 그 첫 번째 탭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맞고 네. 사실 카카오톡은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나 다 퍼뜨리려고 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그게 다 모든 사람에게 공개된다고 하니까 좀 제가 볼 때는 멀티 프로필 쓰는 그냥 자 그래서 카톡의 업데이트, 이게 굉장히 좀 하지 마라.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업데이트 해버리면 다시 빼기 안 돼. 아니 근데 다운로드도 얼마나 사는 예, 아이폰도 그렇고 되는 걸로. 예,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네.